여러분, TV 김정우입니다. 어제 그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청 가서 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저희들이 그 실시간으로 방송을 내보냈었는데 마지막 한 3분 정도 들으려고 참 밤을 꼬박 샜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 아주 상세하게 제가 김정우 시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저 검사들 조사 과정에서요, 나 6시에 나가겠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겁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사건에 대한 문건을 내밀으니까 그때서 막 당황하고 그때부터 좀 조용해졌다는 얘기가 들려요. 무슨 일이 있었나? 어제 성남지청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어제 성남FC 수원금 의혹 사건의 피해 의자 신분으로 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어요. 사실상 진술 거부하고 거드름 피우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오후 6시에 무조건 난 나가겠다,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말아라, 계속 그 말을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나 지금 겁먹고 있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엄청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단 하나만 기본적으로 보여주겠다, 그거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당황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대표가 갑자기 태도가 급변한 것은 수사팀이 이 대표가 준비해온 진술서로는 소명이 되지 않는 성남시 요구사항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준비해온 답변과 너무 배치되는 그런 성남FC 후원 기업 관계자들의 그 진술과 관련 문건을 수사팀이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 양반 하는 말이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사팀이 네이버하고 두산 차병원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의 정책비서관을 만난 이후에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을 검찰이 이재명 씨한테 들어밀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문건을 딱 보니까 당황이 됐겠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한테, 아니 정진상이가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재명 씨 처음 본다, 나는 이런 거 몰랐어, 이렇게 답변을 뒷풀이를 계속 그 얘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검찰이 장난이 아니구나, 아주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 씨가 과거 성남FC 대표에게 정진상 비서관과 상의를 해라,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진상 비서관하고 상의를 해, 이런 말한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성남지청에서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5년 2월달 3월달 곽선호 당시 성남FC 대표에게 성남FC 운영을 정진상에게 맡겨라, 이렇게 이제 겁박을 했던 적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상과 상의를 해서 모든 걸 결정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모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데, 수사팀은 이 발언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오늘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지위와 영향력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수사팀이 확보한 문건 등 물증을 전날 조사해서 다 보여주지 않고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일부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니, 이 법꾸라지 이분 그거 다 보여줘 버리면 100%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어마무시한 내용을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일부만 정리해서 보여줄 거다. 아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지검도 수원지검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 검찰이 제시한 자료와 진술 보고 등을 보고 당황을 한 태도로 바꾼 이재명, 나 떨고 있니? 100% 내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자와 취재진 앞에서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정작 조사에서는 자신이 가져온 6쪽의 분량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만 반복해서 답변을 계속했다. 그리고 오후 조사에서도 대부분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르겠다, 이런 입장으로 유지한 것으로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줄곧 오후 6시에 무조건 끝내고 나 나가겠다, 계속 겁박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을. 그리고 수사팀이 당황을 하기도 했다는 건데, 자,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 예산 규모를 언급하면서 기업 후원 말고도 성남FC에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재정이 구멍난 성남FC, 여기에 시 예산을 가져다 쓰려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성남지청 검찰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함께 성남FC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단 사정이 열악해서 기업 후원금이 다급했다는 그런 구단 관계자들의 진술도 다소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성남지청 검찰이. 검찰은요, 기업들이 이 대표에게 부지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기업들이 160억 원의 후원금을 냈고, 그 진술과 문건 등을 완벽하게 확보를 해놨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성남지청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에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이 6개 기업뿐 아니고요, 대장동 일당이 연루된 푸른 우일의 자산관리가 성남FC에 낸 후원금 5억 원 역시 뇌물 성격으로 그렇게 보고 수사를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다음 주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조사는 사실상 어제 오후 7시에 마무리가 됐고, 오후 10시 40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그 조서를 이재명 씨가 열람을 했다는 거예요. 꼼꼼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시에 끝났는데 3시간 40분 동안 검찰에 있는 그 조서를 계속 열람하고 그걸 다 쭉 머리에 암기해가지고 나오는 시간 때문에 3시간 40분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조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아주 질문 뉘앙스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장시간 동안 그것을 열람을 했다는 겁니다. 왜? 법정에서 이 법꾸라지 이 대표가 법정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했겠죠. 그러나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검찰은 그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추가 출석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본 거죠. 검찰은 기업 및 구단 관계자들의 증거와 충분히, 진술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진술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겠죠. 대신에 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다른 의혹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그렇게 법조계 인사가 말을 합니다. 영장 청구 여부는 빠르면 다음 주 초쯤에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뭐라겠습니까? 어차피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다. 나는 검찰의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잘못한 게 없다. 아니, 검사 앞에서는 쩌쩌쩌쩌매다가 나와서는 그 소리치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 인간성, 인성, 이것은 어제부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이재명을 이제는 인식을 한 겁니다. 아, 이재명은 불화쟁이다. 그렇게 국민들이 아마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죠, 이것도요. 예,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계속하면서 호화 생활을 했던 김성태 체포했습니다. 그 얘기를 천천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성태 측근 6명이 오늘 무더기로 영장 청구를 했어요. 검찰이. 왜 그랬을까요?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0일 날 어제죠.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최측근 A씨와 동생 김모씨 그리고 비서실장 B씨 등 쌍방울 그룹 관계자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아마도 내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건데요.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을 체포한 데 이어서 최측근 그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경우에 쌍방울 그룹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이재명도 포함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그 정치인이 범죄와에 연루된 모든 것들이 하나씩 실타래 풀리듯 풀린다. 나는 그렇게 아주 장담을 합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 김영남 부장은요. 김성태 전 회장이 작년 5월 말에 싱가포르 출국 이후에 8개월간 해외 도피를 해오는 동안에 쌍방울 실세 역할을 한 최측근 A씨 등 쌍방울 그룹 핵심 관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날 청구를 했고 이들 영장에는 범인 도피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내일 뭐 6명 다 구속되겠죠. 검찰이 최측근인 A씨가 작년 7월 달에 김성태 회장이 머물고 있는 태국에 2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나머지 관계자들 역시 김성태 회장의 태국 현지 은신처를 번갈아가면서 방문을 하면서 김성태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력을 하고 국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김성태 회장이 태국 파타야에 머무는 동안에 그 김성태 회장이 좋아하는 김치 그리고 김, 냉동 고등어, 한식 등을 공수해서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강남에 이쁜 여자분들도 동행시켜서 거기서 아주 호화롭게 김성태 하나를 위해서 아주 만찬을 해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태국 현지에서 김성태 회장의 생일 파티까지 열고 고급 양주, 과일, 해산물 등 가져갔고 우리 한국에서 생일 파티에는 국내 유명 가수도 초대가 됐다. 이렇게 검찰이 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측근 A씨는 전북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성태 회장의 고향 후배라는 겁니다. 2010년도 김성태 회장이 경연난을 겪던 쌍방울을 인수하기 전부터 가까운 사이겠죠. 고등학교 선후배 시간이니까. 과거에 김성태하고 배상윤 그 KH그룹 회장이 주도한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가담을 해서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A씨라는 인물이. 아니 이들은요 모든 것을 어떤 범죄 형식으로 쌍방울도 사실은 그렇게 인수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 A씨는 해외에 은신한 김성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사실상 쌍방울 내에 김성태 회장의 역할을 얘가 대신 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검찰은요 쌍방울 관계자 6명 중에 일부에게는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내 문서를 파기하고 휴대전화를 훼손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쌍방울 관계자 C씨에 대해서는 범죄 도피 혐의 외에 쌍방울에서 허위 급여를 받는 등 횡령 혐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시가 됐다고 이렇게 오늘 검찰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김성태 회장은 쌍방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법조계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성태 체포로 인해서 검찰의 쌍방울 수사에도 속도가 엄청 붙는다 이런 얘기고 김성태 회장이 태국 법원에서 한국 환송 거부 절차를 만약에 밟게 되면은 검찰의 신병 확보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한 8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김성태와 현 쌍방울 회장까지 둘 다 체포를 했단 말이죠. 이들이 늦게 오고 빨리 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여기에 연루된 김만배, 이재명, 김만배도 입을 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체포가 됐고 이재명 이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되고 그러면 완전히 끈떨어집니다. 김만배 살궁리해야 되겠죠. 당연히 김만배 입에서 다 나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김만배가 1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거나 재판을 받게끔 돼 있어요. 이제 몸이 다 나았으니까 아마 김만배도 심경의 변화가 와서 이제 내가 살 길은 이것이다 하고 전부 다 남북처럼 유동규처럼 정영학처럼 그렇게 이제 부을 겁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 김성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아봤는데 그 사실은 이재명 변호사 대납 그리고 대북송금 등 쌍방울 그룹이 얽힌 각종 비리 의혹 핵심 위치에 김성태가 있었고, 그리고 김성태가 검거가 되면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원지검은 태국 정부와 함께 김 씨의 국내 소환 절차 등 일정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김성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던 어제 오후 7시 50분쯤 한국 시간이죠. 태국 빠툼파니 소재 골프장에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는 수원지검하고 태국 경찰하고 공유하면서 체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위반 등으로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쌍방울 그룹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 6부 김영남 부장검사는 공공수사부 그 정원두 부장검사의 수사에 가속이 붙을 전망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의 그 전의장 김성태는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까지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쭉 받아왔는데 이게 모두가 이제 검찰에서 다 파헤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김성태는 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도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이요, 전부 다 얽히고 설킨 그런 범죄자들입니다. 여기에 몸통은 누굴까요? 지금 검찰이 나를 잡으려고 완전히 함정을 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재명인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전북 남원 지역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김성태는 과거에 전북 전주 지역에서 조직폭력배 활동을 한 조직폭력배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서 기소가 된 적도 있던 전과자입니다. 그러다가 김성태는 레드 티그리스라는 특수 목적 법인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2010년에 경련난을 겪고 있었던 쌍방울을 인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13년에서 14년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아주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받은 김성태는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결국 징역 3년을 받고 집행유예 5년을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쌍방울은요, 그 이후에 SBW 생명화학 그리고 비비안 속옷 기업이죠, 20억, 그리고 IOKM 컴퍼니 그 연예 계획사 2020년을 잇따라서 인수하면서 아주 기업 집단으로 성장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하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연계고리가 있을까요? 이재명 씨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였던 2018년 말쯤에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2021년 9월까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루어진 1심에서 3심을 거친 이재명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당시 변호사비로 들어간 돈이 쌍방울 그룹
전환 사채, 그러니까 시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기 시작했고 이것을 검찰이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자, 이것은 쌍방울 그룹이 발생한 시비 200억 원 중에 계열사가 100억 원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3억 원이 이재명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김태형 변호사 알죠? 이 김태형 변호사에게 전달이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쌍방울 그룹은 2019년 계열사 등 수십여 명의 임직원을 동원해서 달러와 위안화 등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까지 받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 외국 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 국외 도피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요, 밀반출된 자금이 중국을 거쳐서 어디로 갔을까요? 북한 고위 측에 흘러간 정황까지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월부터 강제 수사는 물론 그룹 및 계열사 등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해서 조사를 연이어 벌이고 있는데 거의 모든 것들이,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의 압박을 받아오던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는 갑자기 지난해 5월 말이죠. 싱가포르로 출국을 합니다. 같은 해 2월부터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방울 그룹을 본격적으로 수사망에 올려놓고 지금까지 아주 그냥 세세하게 다 조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수원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이 검찰 전직 수사관이자 쌍방울 그룹 임원에게 그룹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을 했고요. 그 유출된 문건이 김성태 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성태는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 같은 해 5월 31일 날 싱가포르로 도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도피를 수원지검 수사관이 문서를 빼내가지고 주워서 도피하는데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검찰은 김성태의 도피 행각을 알아채고 그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는 물론 외교부를 통해서 여권을 무효화시켰어요. 자칫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질 뻔했지만 어제 현지 경찰이 김성태와 현 쌍방울 회장을 검거함으로써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재명 감옥 보내는데 아주 수월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태국 관계당국과 협력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김성태나 쌍방울 현 회장이 뭐 8개월 걸리든 6개월 걸리든 이미 그 안에 현재 국내에서 조사받고 있는 정영학, 유동규, 김만배, 남욱,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이 이제는 갈 부가 없구나. 그래서 수사에 아마도 조사 받는 데서 또 재판 과정에서 아마 진실을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나가면 김만배도 또 지금까지 입을 열지 않는 김용도, 정진상이도 심경의 변화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어제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들에게 정진상이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 결국은 정진상이도 나를 배신하는 거야? 이런 순간적으로 이재명 이 사람의 얼굴이나 행동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검사가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 아주 낯두꺼운 그런 이재명 대표의 모든 것이 아주 낱낱이 정리가 돼서 국민들에게 이어서 검찰은 모든 것을 보고해야 된다. 그게 수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